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친 가운데 미국이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에 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에 오늘 우리 시초가 같은 경우 개파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동시 만기일인 오늘은요, 장 변동성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 함께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인데요. 먼저 주목해야 할 포인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조금 다 호조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밤에 해외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급등에 따른 흐름들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일제히 글로벌 경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제 한쪽에 치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들은 같은 동시간대에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루 정도 이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들이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시초 자체가 좀 약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 쪽보다는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국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고 하겠죠. 이제 쿼드러플 위칭 대회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따른 내용들에 따라서 일단 변동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파생 쪽에 대한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변동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수급을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께도 개장 전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변동성, 지속성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의문을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어제 좀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장 변동성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이 또 빠졌고 중국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이슈로 좀 눈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 이슈를 체크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해지는지 지속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9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우리 시장 예상대로 조금 개파로 출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인 이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코스피 지수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0.88% 하락한 1917.2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78%가 하락한 655.54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일자의 상승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방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파생 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 이론 베이시스 대비해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파생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 정리가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자의 급등에 따라서 하방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자의 특별하게 큰 하락폭을 과연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중에 500억 이상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0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189.40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자 과연 어느 정도 폭에서 움직일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큰
큰 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환율 시장, 이제 환시장에 따른 이제 영향력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장 분위기에 더해서 외환시장 안정화까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이어서 현재 업종별 흐름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섬유의복 쪽만 좀 플러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보험, 전기가스 이 밑에 종목들, 업종들은 대부분 좀 마이너스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섬유의복이 좀 치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앞서서 좀 치고 나오는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의료정밀, 보험, 전기가스, 뭐 건설, 운송장비 이런 순인데 이런 업종들이 이제 과연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특히나 의료정밀이 이제 플러스 전환됐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요 두 개의 업종만이 플러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그 뒤로 이제 운송, 금속,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뭐 비금속, 금융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좀 덜 빠지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금융, 보험, 화학, 전기가스, 섬유의복 딱 보시면 화학 빼고 대부분 다 내수 방어적인 성격 또는 배당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제조, 그 다음에 운송장비, 서비스, 통신, 그 다음에 화학, 유통, 철강금속, 보험 이런 것들 사고 있거든요.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자동차, 운송 장비가 아닐까. 통신도 최근에 기관이 계속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외국인은 IT 부품하고 통신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하고 IT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IT 부품 쪽, 통신 서비스 쪽, 특히나 IT 부품은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반면 기관 같은 경우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의료정밀, 소프트웨어, 벤처 이런 것들 사고 있거든요. 혹시 디지털 콘텐츠를 하면 게임주죠. 역시 게임주들의 이 상승폭이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 크게 급등했던 섬유의복주가 오늘 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외에는 많은 업종들이 지수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까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섹터별로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 보시면요. 양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 분위기 최영돈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자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한 3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억 원의 순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에 따라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의 약세 흐름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부로 코스닥 외국인이 마이너스 37억 정도의 순 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억 정도의 순 매도세를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1%대의 하락세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쿼드러플 위치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선물 쪽과 옵션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생 쪽에 매도세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현물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파생 시장 쪽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뭐 현물 시장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오늘 장중 내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요. 일단은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금융업종 쪽에서 24억 정도 순 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한 10억 정도 순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과 보험에서 9억과 5억 정도의 순 매수세
매수세에 유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섬유회복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섬유회복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 1억 정도의 순매수세 양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내수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0억 정도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업 쪽에서 마이너스 7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서비스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수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많이 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운송장비 쪽에서 한 18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서비스 쪽에서 13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쪽인 것 같습니다. 8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견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리는 모습 속에서도 일단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 같은 경우 증권 쪽에서 한 31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의 스탠스하고는 좀 사뭇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32억 정도의 순매도세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우량 기업 쪽에서 마이너스 17억 정도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약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13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업종 쪽에서도 마이너스 10억 정도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수급 현황들을 유지가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소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들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2억 정도의 순매도세에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일단은 IT 종합 쪽에서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기관의 전기전자에 대한 시각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디지털 콘텐츠에서 1억 정도가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일인 오늘 외국인이 일단 선물을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을 조금 앞두고 금융주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이 증권주 순매도 큰 폭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모양이죠.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한 것 같은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뉴욕 증시 하락 여파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강화되면서 오늘 환율은 매수세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4원 60전 상승한 1,194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추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시장에 유입되면서 1,196원대까지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일본과 중국 증시 상승 여파로 오전장 중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FOMC 경계와 원유가 급락 여파로 인하여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1%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7월 채용 공고수가 2000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 호조로 인하여 최근 중국 증시 하락과 신흥국들의 반발로 인하여 미국 9월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다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와 역시 엔화의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에도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어제 급락 여파를 뒤로하고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종가는 1,193원에 최종가되었으며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55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셈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세로 시작한 환율은 다음 주 FOMC 회의 경계감이 강화되며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190원대로 재진입 후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제로 해소로 인하여 연고점 갱신 후 20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환율은 다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며 매수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급등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어제 뉴욕 증시 하락으로 오늘도 아시아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아시아 증시 급등에도 외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독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도 달러와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분들도 달러와의 지지력을 제공할 부분입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다시 부각된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1120원 선을 앞두고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오늘 환율은 119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의 상승세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183원에서 9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쩍 변동성이 큰 원달러 환율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FOMC 다음 주에 열리는 이 회의 이후에 안정화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간밤에 애플이 아이폰 6S 그리고 6S 플러스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련주들 어제까지는 기대감을 모아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관련주들이 오늘은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전작과 차별화가 없다는 분위기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 가운데 홀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동훈 아나텍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이폰 6S 고화소 카메라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김근호 연구원님께 먼저 여쭙니다. 네, 새벽이었죠. 간밤에 이제 아이폰 6X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슈피겐 코리아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기대를 받았죠. 근데 뭐 실상 뭐 해봤더니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은 뭐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 듯하는 모습. 거기다 이제 또 오늘 장이 또 전체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좀 대형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사파이어테크, 뭐 유테크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슈피겐 코리아, LG 디스플레이,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뭐 동훈아나텍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중소형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세가 좀 나와주지 않는 이유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GIF 쪽, 그러니까 약간 동영상 클립 쪽과 관련된 촬영 기능 추가된 거, 요 정도 빼고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고화소 카메라 공개 소식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훈아나텍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자동 포커스 드라이브 IC 관련 팹리스 업체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포커싱입니다. 이 분야 세계 점유율 36%로 1위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83%, 중화권, 한국, 일본 등 주요 AP 사업체 및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와 같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 등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6S가 좀 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고화소 카메라를 신규 탑재한 것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움직임, 투자 심리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이 오늘 굉장히 좀 주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메라 쪽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작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 가운데서도 지금 신제품의 카메라 덕분에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이요,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연중에 최저가를 또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급등하는 종목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그널 엔터가요, 최대 주주가
중국의 투자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최영돈 멘토님 끼워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날 이사회를 열어서요. 현 발행 주식 총수의 100%인 4,390만 주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이제 의견이 좀 밝혀지면서 일단은 뭐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유상증자를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인수 가능성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러한 이제 자금 마련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미래에셋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규모 증자에 따른 희석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과연 이제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형태의 뭐 인수 합병을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미래에셋 피인수 가능성에 좀 불거지면서 대우증권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유상증자에 따른 효과 자체가 대우증권 인수에 따른 부분들에 따라서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뭐 당연히 빠지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과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우증권 인수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뭐 급락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증에 따른 이제 희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대우증권과 관련된 계속적인 뉴스 플로우를 좀 따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유로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현 구간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어서 좀 시그널 렌터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투자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그널 렌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 9월 3일 날 목요일 날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들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그널 렌터가 이제 중국 투자자로서 이제 최대 주주로 좀 변경이 됐던 부분들 이런 호재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죽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일회성 요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일단은 현재 발생됐었던 이러한 캔들 자체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면서 좀 버텼던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정치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 대비해가지고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성 매물들에 대해서 대기 차익성 매물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호재고요.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대응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차례 첫 번째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준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캔들의 첫 번째 발생된 캔들에 대해서 50% 이상 이하로 빠지는 흐름들이 아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현저하게 좀 줄어들면서 고가놀이 패턴들 쉽게 말씀해서 5일선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가지고 계시는 전략, 보유하는 전략,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좀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시가 대비 지금 현재가가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게 매수에 좀 임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그널 렌터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부건설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지금 동부건설 우선주와 함께 다스째 급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인수 제한가 상향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이제 동부건설하고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남강토군 뭐 이런 종목들인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 5일 연속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이죠. 매각에 대한 흥행 기대가 일단 이 8일 마감이 됐죠. 동부건설 매각
예비 입찰의 총 6개 업체가 LO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수의향서라고 하죠. 이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중견건설사 등 국내 건설 관련 업체 4곳, 그리고 중국 업체가 2곳, 총 6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좀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또 브랜드 네이밍의 어떤 기존에 뭐 물론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파워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동부건설 매각 가격은 지금 현재 한 2,100억 수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이 이제 갚아야 되는 회생채권이 총 3,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일단 1,100억 갚고, 그리고 LOI 낸 투자자들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서 분입차를 진행하고, 향후에 이제 매입 자금이 생기면 그걸로 나머지 채권을 좀 정리하는 수순, 요런 수순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일단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한가가 또 5연속 상한가 행진을 좀 이어갔는데, 일단 슬슬 반응이 너무 과열권에 좀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들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 금호산업인데 마찬가지 이슈인데, 매각이 이제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계속 하고 있죠. 일단 금호산업이 이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가로 주당 4179원, 총 매입가가 이제 7,047억 제시했다고 밝혀졌고요. 기존 제시가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이죠. 이제 산업은행이 오늘 11일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이제 매각 가격을 논의하고 채권단이 동의하면 이제 연내 매각이 좀 성사되는 부분인데, 매각 작업이 이제 연내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금호산업, 동부건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매각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되는 단계를 거쳐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 그러나 일단 주가는 특히나 뉴스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부건설이 일단 이 정도 상승이면 좀 과열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금호산업 같은 매각 관련 이슈 역시 일단은 너무 크게 움직이는 만큼 공격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남광토건 역시 매각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상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요, 환율 효과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DIC 같은 경우 이 중국의 신차 효과 분석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던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1,900원과 2,200원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모멘텀이 발생된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환율이라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 시간으로도 지금 환율 자체가 1,190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낙폭 과대도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점유율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시장 측면에서 가장 좀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도 좀 보신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장기 입형 자체를 지금 강하게 좀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장기 입형 자체의 돌파 흐름들 이후에 과연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쏠릴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송장비 쪽에서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의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C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DIC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DIC가 가지고 있는 DCT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모델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 6.7%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5일선과 21선 꺾이지 않고 골든크로스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차트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자체가 이탈하지 않는다. 쉽게 말씀해서 계단식 상승의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주 무엇보다도 원화 약세에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요. 특히 DIC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드비씨가요, 서버 보안 분야 급성장 분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운송 관련주죠. 한솔로지스틱스가 높은 성장 기대감에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레드비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서버 보안 분야 급성장의 전망 때문에 또 기대감을 좀 받고 있죠. 자체 보안 인증 기술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서버 보안하고 전자문서 보안을 영위하는 레드비씨에 대한 투자자 매수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졌는데, 유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이제 기존 사업들의 성장세, 이 공인전자 우편,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쪽의 인증 보안 영역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또 자체 기술인 이 서버 보안 솔루션 레드캐슬, 그리고 이 중국 이 증권사, 보험사, 대형 금융권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좀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이제 매출의 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3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성장률이고, 산업인력관리공단, IBM 시사닷컴 이런 쪽과 샵의 유통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예스폼하고 비즈폼과도 제휴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객사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드비씨 같은 경우 이제 보안 시장, 서버 보안 분야 이쪽은 또 앞으로 이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굉장히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는 뭐 기존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높은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좀 주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 사업 같은 경우 동남아 북중미 지역의 대형 고객을 수주로 해서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신사업 쪽은 이제 컨테이너 SCM 사업인데, 이쪽하고 카고 운송 사업 이쪽의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신사업 쪽도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반영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 한솔그룹 개편과 맞물려서 실적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레드비씨 보안 분야 자체가 성장성이 더 큰 부분인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형주죠. 이 한일과 컴퓨터 관계사이기도 한 한컴 GMD가 지금 중국 진출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대만에서 87억 규모의 수주를 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시장이 좀 약세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이어서 오늘자까지도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컴 GN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54%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날인 것 같습니다. 9일 이제 중국 핑항 테크놀로지와 함께 모바일 포렌식 사업을 중국으로 이제 확대한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자에 급등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범죄 수사와 민간 법정 분쟁의 중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빅데이터 측면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한컴뿐만 아니고요. 한컴 GND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이제 성장 모멘텀들을 연출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중국 기업과의 이제 합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컴 GND까지도 이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이제 뭐 시너지 효과도 어느 정도 연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동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원과 3,000원대를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작은 모멘텀이지만 이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성장 속도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화답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라세미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크게 잘 들려오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테라세미콘의 수주 소식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삼성 쪽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이 아니고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수주 현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국내 기업의 수주 현황들보다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수주 현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업에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성장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벤더사들과의 경쟁 관계를 좀 유지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들이 거의 뭐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인 이제 수준형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그동안의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24,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매수를 했었던 매수 물량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7,500원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17,000원대를 어떤 식의 어떤 형식의 돌파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임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컴 GMD는 먼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수주를 했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일단은 현재 17,000원대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만기일이기도 하죠. 오늘장 시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은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전반적으로 좀 그 변동성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저는 일단 뭐 오전보다는 오후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가지고 가셔야 된다. 뭐 어제 많이 올랐다고 뭐 오늘 또 100% 또 주식을 채워놓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공략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 공략해야 되냐. 일단 단순하게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뭐 지금 자동차 아니면 IT 요 두 가지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낙폭과되냐 아니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계속 시장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종목들보다는 기존에 밸류는 있는데 주가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하셔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약간은 좀 이 기존의 IT 부품이라든지 제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은요, 오전보다는 오후 움직임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변동성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에서는 자동차와 IT, 코스닥에서는 이 IT 부품 같은 낙폭과대 실적주에 조금 더 초점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최영돈 멘토님 전략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전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만기일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투자자별 순매수세라든지 순매도세, 이제 쉽게 말씀해서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잘 체크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외국인들이 일단 마이너스 100억 정도로 좀 순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여 변수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급등락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포인트에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이제 섹터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 변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높이 올라있는 종목들, 쉽게 말씀해서 상반기에 1차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닥권에서의 움직임들에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는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현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수급 현황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이 대외 변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요. 특히 이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어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불안적인 요소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일일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밤 저녁 8시입니다. 샘플러스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에 따른 이제 전략이라든지 비밀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와 얘기를 나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니까요. 최영돈 멘토 공개 방송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이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선물과 현물 모두에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변동성 축소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전일 외국인 선물 선매도, 동시 만기일 제한적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경 주식팀장의 의견입니다.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금일 옵션 만기 큰 충격이 없을 듯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중에서는요.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국면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전략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1%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고용 관련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관계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 우려로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섹터의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이 이 주가 하락에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신다면 어제는 11원가량 하락을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1197.80 8.5원 정도 다시 반납을 하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 선물에서 3,700개야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이너스로 외국인이 팔긴 했지만 장중에는 오후 가는 상황까지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또 보여줬던 그런 이력에서 오늘은 아침부터 좀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환율 불안정성 이런 것들로 외국인의 이제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이런 기관의 매수량은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분들은 이런 변동성 장세를 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등 시는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차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FOMC 다음 주 이맘때 있을 FOMC가 지나고 이제 우리 시장은 추석이 또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조정시마다 좀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쪽은 지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쪽은 환율 효과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IT 관련 업종이 대표적인 수출 위주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좀 그래도 나아지는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바이오 헬스케어와 중국 관련 소비 이런 쪽 양 두 축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 업종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쪽에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그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을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그런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보다는 중국 관련 소비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메르스의 여파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여행 수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중국 내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중국 관련 소비 섹터는 어제 한번 물론 바닥에서 한번 움직였죠. 오늘같이 조정을 보일 때 이런 쪽 섹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을 조심해 주시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FOMC 회의 이후에 이 추석 지난 이후 10월장에서는 실적 장세가 또 예상이 되는 만큼 3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조정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자세한 전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에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요. 먼저 수급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9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137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104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159계약 순 매수, 외국인 3784계약 순 매도, 기관 2438계약 순 매수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31,590계약 순 매수, 풋옵션 15,316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6,686계약 순 매수,
풋옵션 9,246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44,480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22,914계약 순 매도 중인데 현재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잡고 있다는 것과 기관이 콜옵션 매도를 많이 잡고 있다는 것에 반해서 개인은 콜옵션 매수를 지금 많이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명백한 상승 오버슈팅 시장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무자비할 정도로 장세를 끌어올린 날로서 어제 풋옵션 매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났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상승 237, 하단 1차 지지선이 230, 하단 2차 지지선이 227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상승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방 쪽에 비중을 굉장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 좀 개파라고 좀 시작한 이후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하방 가능성이 농후한 날로서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제의 상승 모습으로 인해서 좀 상승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지금 상승 쪽을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반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매도 쪽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상승보다는 매도 쪽에 배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시 반 전에는 233 가격 부근에서 좀 매도를 잡는 것이 좀 유리하고 중국 시장 개장 후에는 중국 시장의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거래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이 일단 선물 옵션 대망의 만기일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있었던 이 상승 흐름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어제 상승했던 분의 일정 부분을 지금 갭으로 하락을 해서 어제 상승분을 돌려놨고 오늘까지 계속 상승을 바라보시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 계속 매도 쪽에 비중을 두시고 거기에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 쪽에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매도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세우시면 오늘은 수익 내시기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하방 쪽에 초점을 조금 더 주셨는데요. 오늘 또 역시 어제에 이은 상승세를 조금 기대하시기보다는요. 10시 반 전에 233포인트 근처에서 매도 전략을 잡으시고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다시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큰 움직임,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시장 모두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또 오후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오후장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